안녕하세요. 입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5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1% 이상 랠리를 보였고 유럽은 2% 가까이 급반등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당장 줄일 시기는 아니라는 분석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 증시도 같이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반등폭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수급 개선 속에 상승폭이 약간 커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겨우겨우 삼성전자 빨간불이 유지되자 같이 좀 올라갈 따름입니다. 외국인들이 선현물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반등폭보다 달러 강세에 따른 엔저 영향 때문인지 오늘 지표까지 좋게 나왔죠. 일본 증시가 3%대 급 랠리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주 2000에서 출발해서 1920선에서 끝났는데 오늘 소폭 반등하면서 1930 가리키는 오늘입니다. 현재 상황 수급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올랐다지만 우리 증시는 반등폭이 조금은 생각보다 적은 듯하고요. 외국인이 안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9,300억도 쉽게 던지는 외국인이더라고요. 네, 사실 국내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 이후에 외국인이 사실 시장을 거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부터 하도가 되었던 전차군단으로 지수를 조종하는 외국인의 패턴이 상당히 금융시장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렵게 된 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삼성전자 매수를 150만 원 이 상태에서 하신 분들은 좀 충격에 휩싸인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또 국내 시장에서 또 돈 많이 가지신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어떤 애착하는 그런 투자자 분들에게는 사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좀 더 왜곡되게 만들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속내를 먼저 일단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파는 걸 기억해라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선물 쪽이나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하루 팔기 대거 팔기 시작하면 쉽게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패기 시작했잖아요. 금요일날 6천억 거의 7천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한 종목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에서 즉 삼성전자의 매도 공세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수급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767억을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539억을 팔고 있죠. 오늘 SK 하이닉스나 서울 반도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거에 불구하고도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 하락 전환이 사실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기간 제가 금요일날 영어로 좀 표현을 드렸는데요. 고용지표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다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달러 약세가 계속 나올 것이냐 그것들을 기관이 좀 살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를 두 번 죽이진 않았다. 미국 고용지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은 0.1% 예상보다 높아졌고 전월 대비 0.1% 높아져서 7.6%로 나왔지만요. 그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요, 상당히 그 구직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거고요.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논페이 롤 팜이라고 결국엔 비농업 고용지표였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월가나 아니면 국내 뉴스에서는요, 지금 고용지표가 단순히 실업률만 보고 양적 완화 지속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요 최근에 경제지표나 그리고 고용지표가요 나쁘지 않았어요. Q3를요 축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오늘 닥터둠이라고 마크 파버가 뭐 QE99, 99까지 실행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 거 이런 비관론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돈의 힘으로 바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제가 그 말을 전부 다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머징과 다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악재를 계속 호재로 포장해 가는 그런 어떤 시장에 약간 왜곡된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이어서요. 물론 그 금요일날 삼성전자 산 개인이 일반 개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만 주로 샀죠. 한 40만 주면은 금액으로 금일 종가로만 쳐더라도 한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개인이 돈을 베팅을 삼성전자에 다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요. 삼성전자 개인이 얼마 사고 있죠? 죄송합니다. 전기전자를 600억 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500억 넘게 사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개인 정말 돈 많습니다. 근데 이 개인이 전부 다 그 개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재차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개인은요, 그 안에서 일반 개인도 있고, 뭐 자문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법인체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 개인이 많이 산 거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의 리포트랑 무시하고 국내 리포트들을 상당히 신뢰하는 결국엔 국내 경제 뉴스들 신문상에 오르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말들을 많이 믿는 게 개인의 심리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많이 빠지니까 사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150만 원대로 올라가기만 해준다면은 주당 거의 7만 원, 8만 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 속에서 매매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요 오늘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 다른 업종이 많이 강하면서 종목이 가면서 1%대 반등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무엇보다 강한 건 전기가스 업종이죠. 2.5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연일 내렸었는데요. 오늘 2, 3%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반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잠깐만 살펴볼게요. 개인 오랜만에 팔죠. 193억, 외국인 140억, 기관 53억 사고 있는데요. 제가 코스닥 지수 금일날 말씀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지 않으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오늘 돌아오고 있죠.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오전과 오후가 항상 코스닥은 좀 패턴이 바뀌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120일 이평선까지 일봉선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545선 이후에는요 매물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같은 날 개별주도 좀 움직임이 있지만 추격 매수는 좀 가급적 오늘 월요일장에서 상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리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코스닥은 수급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BOJ 앞두고 일본 니케이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의 원인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데 저가 매수 나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종합적인 전략 주시죠. 저는 일단 한국 증시는요, 컷오프 위칭데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 한 주, 주간 단위로 하면요. 결국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뺐던, 어쨌든 다른 종목을 뺐던 지수를 뺀 거는요, 메이저들이 다가오는 3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컷오프 위칭데이를 앞두고 지수 주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맘때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말씀드리겠지만요. 아직 3일이나 나오기 때문에 옵션 미결상은 정확히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요. 한 90% 정도 이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 주기 때문에. 255 콜을 보면 미결이 오늘 7,000개가 증가하면서 3만 개입니다. 누적이. 그리고 255 풋을 보면 오늘 1,800개가 증가하면서 32,000개입니다. 즉 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치면은 250 밑에는 힘들고요. 255 이상은 역시 힘들다. 250에서 255면은 지수상으로 보면 오늘 1920에서 한 1940 정도 20포인트 정도 박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요. 다만 이 미결 상황이 중간중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계속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컷오프 위칭 구간 메이저들 이미 최대 이익 구간을 짜놓았기 때문에요. 저는 섣불리 국내 지수를 보시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의 흐름 하향 조정될 거라고 저는 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기보다는 어쨌든
만약에 산다면 주도 업종인 지금 LED 업종이 주도 업종인데요. 뭐 서울 반도체로 힘이 없고 그리고 반도체 일부 업종들이 실적 개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5일선, 20일선 매매하시는 전략이 차라리 낫다. 떨어진 거 바라보기보단 오르는 종목에 5일선, 20일선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자금의 이동 방향을 읽으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증시 물론 조정을 위해서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증시 12,000대부터 펀드를 좀 많이 매집을 시켰고요. 물론 14,000, 15,000에 들어간 자금도 있습니다. 물렸죠. 하지만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엔케레 자금이 지금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원화 강세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걸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우려시하고 있는데요. 니케이 증시, 오늘 니케이 싱가포르 지수가 지금 5% 급등해서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랑 토피스 지수는 2.7%, 3.4%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에는요,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미국이요, 고용보고서 지금 상당히 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엔화 약세를 다시 만들었죠. 95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가요. 지금 오늘 아침에 8엔대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97.74엔 지금 좀 97엔에서 8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엔 다시 100엔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니케이 증시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고요. 사실 일본에서 세 번째 하사를 샀죠. 근데 세 번째 하사리 뭐 상당히 좀 수치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내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거라는 건 분명할 거고요. 추가적인 부양 정책은 사실 이번 달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7월 달에 나올 가능성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일본. 그리고 그래서 해외 어떤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거를 늘리겠다. 그리고 GFIF라고 일본의 공적연금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죠.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어떤 세 번째 하사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전략들이 교회 니케이 증시를 좀 반등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이동은요. 최근에 일본에서 숏이 일부적으로 나왔고요. 헤지펀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단기 조정을 많이 받고 일본은 어쨌든 성장 침체 국면에서 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자금이 지금 들어갈 데가 없다면은 니케이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40 오늘 44,300원 기록을 했다가요. 일봉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143만 원이고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149만 2천 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120일 이평선 그동안 올해 한 번도 120일 이평선을 깨진 적이 없었는데요. 완전히 갭락으로 무너뜨렸고 거래를 수반하고 외국인이 주도했는데 오늘 200일 이평선 물론 한번 여기서 튕길 수는 있습니다. 즉 반등에 나설 수 있지만 크지 않다는 거고요. 역시 도지형으로 만약에 그린다면은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겠죠. 그러면은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봐야 되고요. 주봉으로 60주봉선 137만 원대입니다. 이 가격 라인도 한번 지지선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 라인 때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 삼성전자를 주봉 라인 60주봉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것도 깨지면요. 결국엔 좀 더 하향 조정 한 116만 원대를 좀 더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면은 116만 원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7월 초에 나오는 2분기 잠정 실적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트래킹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그동안 지수가 코스피 받치던 게 사실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같이 기억하시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분위기를 본다면은 동시만기 전이라 조금 몸을 사릴 필요가 있고 일본 증시도 추가적으로 힘을 좀 낼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팀장님이 보시는 그래도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일단 내수주 중에요. 오늘 특별한 뉴스가 있었죠. ST엑스패너션 법정관리로 코스피 200 제외되고 GS 리테일이 들어갔거든요. GS 리테일 보시면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좀 팔았을 뿐이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분을 늘리는 모양새를 보여주었고요. 기간의 매물로 인해서 나왔었는데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계속 지분을 담고 있는 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점 즉 내수주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거 올해는 상당히 내수주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것들이 꽤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수주에 대한 올해 두
투자 여전히 좀 건재하다. 뭐 롯데 하이마트 이런 것도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뭐 단기 박스 매매, 5일선 20일 매매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격 매수보다는 어쨌든 항상 조정 줄 때 좀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쪽에 또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추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피는 1930선 유지가 안 되고 20선 후반대로 반등폭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입니다.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 오늘 삼성전자와 대조적으로 움직이는 SK하이닉스 들 수 있겠습니다. 장중 32,450원 찍으면서 신고가 내기도 했었고요. 4% 이상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코스닥을 사실상 이 종목 하나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LED 조명 시장 수혜주 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오늘 4%, 5%가량 상승폭이 큽니다. GS 리테일 조금 전에 박재민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코스피 200 들어간다는 소식이 오늘 수급까지 좋은데 아주 괜찮은 내수주란 추천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 업 종목에 분류되어 있군요. 네, 이번엔 다음 주입니다. 하늘이화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한 500억대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락폭, 낙폭이 좀 줄고 있는 점 다행이고요. 정부의 지분 매각 추진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주들은 괜찮은데 이 종목만 유독 5% 넘게 빠집니다. 큐로컴 140억 정도 유증 결정 얘기가 나왔죠. 예, 한가에 들어가고 말았네요.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또 향후에도 계속 오를까요? 이 부분은요, 메리츠 종금증권에 계시는 강보경 대리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는 진짜 우울한데 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같은 IT라도 살아나는 IT가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 3.7% 상승한 32,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계속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전일 뭐 필라 반도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온 상황입니다.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모두 기대 이상 상승하고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와 함께 단가와 이익률이 뛰어난 모바일 D램 비중이 상승한 것이 2분기 실적 호조의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켰는데요. 일단 종목들이 하락 이후에 슬림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되는 쪽에 더 매매를 하자. 그리고 되는 쪽에서 수익을 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은 해야겠지만 전고점 돌파를 좀 기대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LED 관련주 중에서 탑픽 종목이죠. 서울반도체 말씀드립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장중 36,850원까지 갔다가 36,350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조명 시장의 최대 성장 수혜주라는 내용 다 알고 계실 텐데요. LED 조명 시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리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한다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전력난 수혜로 해서 LED 조명으로 많이 교체할 수 있다는 부분 여기서 테마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조명 매출이 총 43%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52%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 신규 접근 가능하다. 대신에 워낙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조정이 크게 없이 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국면으로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전략으로 좀 단기적인 수익 구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GS 리테일 말씀드리겠는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STX 펜오션이 제외가 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5% 상승하고 있고요. 편의점 성수기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공식품 매출 증가, 상품 믹스 개선에 따른 이익이 질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랐을 때 1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은 보시기 좀 어렵겠고요. 27,000원에서 3만원 정도 박스 전략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고 3만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그런 짧은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역시 좋게 얘기하셨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 가격대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실지,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단기 관점에서 봐야 할 종목일까요? 단기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면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2분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리스크가 좀 도래했다라는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목들이 슬림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32,000원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35,000원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또 강하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적합한 SK 하이닉스 오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다운주 왜 빠지고 있는지 한일이화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일이화 하락 이유가 오늘 추징금 부과 때문이라는데 맞습니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날 법인지세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한일이화가 약 547억 원 추징금 부과를 받았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급락세 보이다가 차츰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추징금 규모는 자기 자본 대비 1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작년 한일이화 지금 연 영업이익이 850억 원인 걸 봤을 때 이 중 60%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진 않은 규모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한일이화에서도 지금 사내 현금 유동성과 재무 상태 고려했을 때는 추징금으로 인해서 경영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보시면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지금 11,500원 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 반등이 좀 폭이 크기 때문에 12,00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정부가 공적자금 조기 회수 위해 가지고 대우조선 지분을 지금 시간의 매매 등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 검토한다는 얘기에 주가 급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역시 지난 7일에 지금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을 위해 주관사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지금 24일까지 제안서 받기로 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물로 출회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정부랑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 동시에 인수할 경우에 대우조선해양 전체 지분의 48.45% 갖고 있는 최대 주주 자격, 그리고 사실상 경영권 확보할 수 있는 매각권인데요. 우선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된다면은 그 이에 회사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조선업방의 지금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000원 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다운 종목은 큐로컴인데요. 큐로컴이 지난 7일 지금 장 종료 이후에 운용자금 및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서 14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하한가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큐로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실적이 영업 손실 적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지분 희석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큐로컴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주가 반등 시에 매도 관점 접근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온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한일이화와 대우조선해양이었군요.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 크게 바뀐 것 없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코스피도 강보합세로 1920선대 후반 정도인데 외국인이 개장한 지 1시간 반 만에 현물 1,000억 가까이 지금 팔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비차익 중심으로 해서 1,000억 정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괜찮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도움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한 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네, 김동섭 이사님은 이번 주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물이 금요일 날 집중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경우에는 지난주가 아마 주가 바닥이고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들려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섣부른 저가 매수 나서기보다 일단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는지 하반 경제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역시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이요 지난주 후반에 내리 3일을 팔면서 2만 계약 정리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수급 동향 살피자라고 의견 주셨고, 이득호 대표님은 코스피의 양봉 출현 여부 1900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1900 살려놓고 양봉 나오는지 보자 하셨고, 코스닥도 530포인트 체크 대상이다 하셨는데 일단 오늘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옵니다. 박재민 PB팀장님은요, BOJ 동시만기 등 이벤트 주간이기 때문에 역시 섣부른 지수 예측 매매는 금하자라고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5분의 의견 보여드렸는데요. 과연 제일 비슷하게 박소영 연구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비슷한 의견 내신 분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좀 3분 정도의 의견에 공감을 좀 표하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섣부른 저가면서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주 코스피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쇼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정책 모멘텀도 없고 수급 주체도 없기 때문에 사실 핑계거리가 될 만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도 공세 또한 좀 과도하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증시가 드러을 갖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좀 크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갤럭시 X4의 유통업체로서의 판매가 갤럭시 X3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일본 통화정책 회의와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 다음 주에는 또 FOMC 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흔들 영향력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실 때 기업 선정의 제일 가장 기본적인 실적과 수급 성장성이 확인되지 않는 종목에는 섣부른 저가 매수는 좀 유의하시면서 전략을 좀 계획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실적, 수급, 성장성 다 갖춘 종목, 한 종목 좀 알려주시길 기대하고 있겠고요. 그렇다면 연구원님만의 추가적인 전략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쪽으로 방어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우선 5월 마지막 주 2차선을 회복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6월에도 좋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부풀었었는데요. 6월 첫 주에 미국 출구 전략 가능성의 투심이 위축된 데다가 또 2차선에 쌓인 매물벽, 또 JP모건의 삼성전자 실적 우려 보고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등의 이런 악재들이 좀 많이 겹치면서 전주들이 무려 3.8% 정도 코스피가 폭락을 하면서 6월 시장은 좀 개인 투자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수록 포트폴리오를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하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항상 이맘때 나오는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머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좀 점점 잦아들고 있고요. 6월에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선진국을 대비해서 한국증시를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주를 되짚어 본다면 성급하게 시장이 달려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코스피를 살펴보고 이걸 코스닥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5월 이후 진행된 기간의 매도가 코스닥의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2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폭락을 보였었는데요. 오히려 확실한 이탈은 좀 강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은 6월 매도 과정에서 부담이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지수를 접어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1.58% 정도의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성장성이 흐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 같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 혹은 좀 매도를 하시고요. 성장성이 강한 종목, 지수가 흔들리게도 버텼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혹은 저가 매수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 비중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업종, 통신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대적인 매력적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장기 트레이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하반기를 겨냥한 2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를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익숙한 어떤 전략을 다시 듣게 돼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920, 30대 왔고 다시 방어주 얘기가 오늘 참 많이 들렸는데 역시 오늘 방어주 가운데 한 종목 준비하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간 테마로 엮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서 호텔신라 기업을 좀 뽑아왔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꼽힐 만한 이슈 중 하나가 일본 아베노믹스의 엔저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에 따라서 일본 관광객이 좀 많이 줄어들고 국내 주요 특급 호텔들의 1분기 매출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증대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9%, 76.3%나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그간 면세 사업 등으로 벌여들인 돈은 현재 지금 호텔 리모델링에 사용을 하면서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고 신고가를 경신해가면서 계속 주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호텔신라는 동아면세점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기적인 실적 배석보다는 경쟁력 심화 리스크를 좀 줄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싱가포르 등의 해외 면세점 진출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8월에 호텔 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여름 성수기와 중국 관광객들이 증대될 예정으로 면세점 매출 확대가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중국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4년에서 5년까지도 꾸준히 될 것으로 전망에 따라서 중기적인 장기적인 성장성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후에 한 65,700원 선의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조정 국면을 또 맞고 21선에서 다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는 제가 61,000원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62,000원 이하와 61,000원 사이에서의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정고점보다 조금 높은 6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0원으로 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CB스탁의 박소연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특히 동시만기 영향일까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좀 더 강한 흐름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좀 너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있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흐름이 조금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자 기술적인 국내 지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습니다. 동시만기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또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그 가격 메리트 어느덧 또 PER 10에 해당하는 지수대로 가까이 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관들의 추가 매수가 한 번 더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외인들도 놓칠세라 한 번 더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수는 언제나 빠졌다가 다시 한번 가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크게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조금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지난 추천드렸던 종목, 한 종목 수익 실현했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애강리메텍, 롯데케미칼, 원익IPS인데 애강리메텍은 매수가보다 소폭 빠졌습니다. 뭐 손절가도 터치 안 하고 그냥 버텨주고 있네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소폭 떨어져 있습니다. 자, 원익IPS가 매수가가 7,120원 부근에 지금 매수가 들어갔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9%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누적 승수가 64전 44승 20패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종목이 좀 많았는데 지난주에 급락이 좀 있었다 보니까 조금 패가 좀 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먼저 좀 볼게요. 원익IPS만 이 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종목일 겁니다. 인기도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원익IPS 지금 오늘도 7,430원 현재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셔도 3% 이상의 수익권입니다. 현재가 부근이 한 수익이 4% 가까이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근데 차트상의 반등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금요일날 오전장에 얘기가 나서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원익IPS 따라 사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시죠, 그렇죠? 걱정이 없습니다. 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익IPS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죠, 며칠 동안. 그런데 그 물량 그 이상으로 해서 외인들이 개인들의 물량까지 잡아먹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그래서 종목이 금요일날 버텼고요. 오늘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코스닥 기업 3에서 5%까지 오르는 흐름이 장중에 보인다. 그때는 기관들의 흐름 반드시 들어오는 거다. 자, 그러면 원익IPS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전 고점 부근에 해당하는 부분 못 가더라도 한 7,600원 이상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3% 노르신 분들은 매도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볼래 그러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종목 조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종목은 저번에 수익을 잘 먹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은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처음 소개드리는 종목을 하나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영어로 KC, 한글로 그린 홀딩스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낙폭이 조금 단기간으로 심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오늘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9시 딱 되자마자 보통 이제 종목을 작가님들한테 드리는데 지금 벌써 너무 많이 올랐네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올해 2월부터 해서 3,000원부터 해서 지금 만원, 11,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약간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항상 21선을 터치한 이후에는 큰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살펴보자면요. 21선 터치한 이후 그러니까 4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있었던 게 5월 중순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올랐던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보통 한 20% 이상의 급등 상승하는 현상을 좀 보여줍니다. 실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런 상승폭은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수급적으로 KC 그린홀딩스 수급적으로 볼 게 없어 보이나요? 최근에 낙폭이 과했던 코스닥 같이 좀 빠져주고 코스피까지 빠져주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나와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게 뭐죠?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분명히 수급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될 겁니다. 오늘 장중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 종목 거래량도 꽤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반등 주면서 간다면 이번에 단기간으로 한 11,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오르네요. 제 말씀 듣고 너무 따라 사지 마십시오. 제가 이따가 혹시라도 추천하게 된다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추격 매수 좀 자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포스코 ICT입니다. 자, KC 그린홀딩스 너무 사지 마십시오. 너무 올라가고 있네요. 1% 이상 올랐습니다, 벌써. 자,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도 이 종목, 역시나 저번에 한번 수익 실현을 잘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자,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 이 종목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기관들이 평균 단가, 기관들은 항상 8,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면 이 아랫부분에서는 기관들이 매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위에서만 했습니다. 이 위에서만 했다고. 특이하게도 위에서만 기관들이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이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다시 동그라미 쳐드리자면 기관들이 이때 급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조금 횡보하는 구간을 거친 이후에 오늘 다시 반등 유추입니다. 이거 가는 차트예요. 가는 차트. 오늘 수급 엄청나게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한 달 동안의 기관들의 순매수량이 2만 1,000주인데 그 물량 순매수로 돌리면서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가는 차트 중에 전형적인 차트 흐름상으로도 봤을 때 횡보 역시나 짧게나마 이렇게 싸우는 흔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수가 빠짐에도 큰 하락 없이 버텨주면서 주가가 뛰어 올라갑니다. 포스코 ICT 같은 종목은 크게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좀 장담하건데 이 라인 부분 항상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가 8,200원, 300원 이 부분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도달합니다. 1차적으로는 무조건 도달하고요. 그 이상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관들이 이제 살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IT 쪽 솔직히 좀 많이 빠져 싸긴 하지만서 무섭단 말이죠. 그러면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좀 그래도 올해 여름 뭐 있죠?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련한 종목 중에 코스닥에서 큰 기업을 찾을 거란 말이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이 바로 포스코 ICT라는 거. 올해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겁니다. 그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선택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ICT랑 KC 그린홀딩스입니다. 자,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자, 포스코 두 종목 오늘 다 해볼게요. 자, 포스코 ICT 역시나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KC 그린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추천한 이후에 바로 3% 이상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이번 주 안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3% 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빠르게 70전에서 빠르게 45승, 6승, 7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린홀딩스 잠깐 살펴볼게요. 현재가 기준이 지금 9,900원입니다. 9,900원 위로 사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9,900원 아래로 좀 잡아주세요. 9,900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목표가 달성하겠습니다. 자, 9,900원으로 제가 잡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을 봤을 때 단기적인 3%, 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를 잡고 2차로 보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하지만 3%만 노리고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현재 7,960원입니다. 현재가 7,960원인데요. 역시나 7,960원으로 사지 마십시오. 7,960원 아래로 현재가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반등 나올 때 이 종목 역시나 3%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굉장히 수급적으로 양호한 종목입니다. 목표가 단기적 3%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두 종목, 그리고 또 하나 빠르게 여러분들을 웃게 할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 따라서 차트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코 ICT, KC 그린홀딩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김서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현재 현물을 1,000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1920선에서 머뭇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반등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2%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1.78% 오른 545선까지 강하게 반등해 있는 지금입니다. 이제 아시아 증시 분위기 한번 둘러볼까요?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장이 오늘부터 단오제 관련해 3일 연속 쉰다고 들었는데 주말에 지표가 쏟아졌더라고요. 정리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지난주 주말에 이제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주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그리고 수급
그 IPO 재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하락으로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약세 움직임 이후 시장에서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단오절 이후 목요일 개정되는 중국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주요 경제지표들 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2.1%로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5%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2.5% 하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9% 하락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더욱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소매 판매 또한 12.9%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나타낼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2.1%로 예상치보다 높게 상승하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의 긴축 기조가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요 지표들이 그렇게 개선되지 못했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둔화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시장이 하락세로 나타낼지 혹은 이러한 지표 둔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로 인한 경기 부양 쪽으로 시장에서의 마음이 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 정책이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은 되고 있지만 시장이 안정세로 좀 진입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중국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여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참 짧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일본은 급등하는데 간략하게 급등 원인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일본 증시 오늘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급등세를 나면서 13,000엔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엔달러의 움직임 98엔대 전후반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약세로 나타나는 것이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에서의 매수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내각부에서 발표한 1분기 GDP 개정치 또한 연율 한산으로 4.1%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 속보치였던 3.5%보다 더욱더 상향 조정됐던 것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일본은행에서 10일과 11일 날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 완화 정책 기조가 더욱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상승세에 이끌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표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까지 아주 줄줄이 분석해 주셨네요. 우성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정원 부장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AS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강정원 부장님 곧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오디텍은 살아났는데 대우조선해양 정부의 지분 매각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그런 낙제가 좀 나왔는데,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 원칙적으로 제가 제소 시나리오를 준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업종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고, 올해 수주목 달성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기관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유입됐습니다. 일단, 업황이 계속적으로 강세인 모습을 떠나서 간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그렇고, 오늘 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저가 매수도 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조금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종목이 매일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악재가 나온 만큼 일단은 좀 매도 전략으로 일단 하시는 게 좋겠다 정리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25,500원 정도 오늘 시초가 공략해서 손절 라인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AS 대우조선해양에 관해 부장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정호 부장님 직접 전화로 또 AS까지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1930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됐었는데 하락 전환까지도 했었고 반등했지만 역시 반등폭 제한적이고요. 코스닥의 오늘 상승폭이 점점 불어나니 코스닥이 오늘 2% 이상 올라올 수 있길 코스닥만이라도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출발증 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